혹시 죽은 이의 물건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 물건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석, 옷, 사진처럼 우리 곁에 남아있는 물건들은 때로는 사랑과 연결을 담지만 그 안에 미해결된 감정이나 영적 흔적이 남아있다면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 흔히 잠자는 예언자로 불리는 그는 죽은 이의 물건에 담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물건은 스펀지와 같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조용히 흡수하고 기록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그 물건은 과연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은 단순한 물건 너머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이 매일 착용하는 반지나 목걸이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면 좋겠지만 만약 두려움, 분노,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깃들어 있다면요? 이런 보석은 단순히 기억을 간직하는 물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고통을 지금의 삶에 끌어올릴 수도 있죠. 에드가 케이시는 보석을 개인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강력한 매개체로 설명했죠. 반지, 팔찌, 목걸이 같은 물건들은 마치 영적 배터리처럼 착용자의 진동과 감정을 흡수하고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금과 은 같은 금속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도체입니다. 이들은 사랑과 헌신의 따뜻함을 담을 수도 있지만 두려움, 갈등,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까지도 흡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케이시는 경고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관하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이 연결은 때로는 과거에 묶여있는 상태로 남아 영혼이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ARE에 보관된 한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가족은 돌아가신 분의 반지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반지에는 고인이 생전에 해결하지 못한 분노와 두려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반복적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고 이유 없이 감정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반지를 단순한 기도의식으로 정화한 뒤 그 모든 이상현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 반지는 기쁨과 사랑의 맹세를 담고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상실의 기억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이런 물건들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영적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정화란 단순히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케이시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햇빛 아래 두기, 자연의 에너지를 통해 물건을 정화합니다. 소금물에 담그기, 에너지를 씻어내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기, 물건에 담긴 감정에 감사하며 이별을 고합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건에 담긴 감정의 무게를 변형시키는 행위죠. 케이시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더 큰 평화와 가벼운 연결감을 느낍니다. 결국 과거와의 연결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현재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보석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담는 그릇이며 우리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석하고 다루느냐에 따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특정 옷을 입거나 만질 때 이유 없이 무거운 기분에 휩싸인 적 있나요? 그 옷이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 아니라 과거의 고통과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다면요? 에드가 케이시는 옷이 우리의 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물건이며 그 속에 우리의 진동적 기억을 고스란히 흡수한다고 말했습니다. 옷은 단순히 냄새와 촉감을 담는 게 아닙니다. 행복, 슬픔, 심지어 트라우마까지도 기억하는 보이지 않는 기록물이죠. 옷, 그냥 입는 물건일까요? 에드가 케이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옷이 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물건으로 매일의 경험과 감정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강조했죠. 특히 고통, 질병, 강렬한 감정의 순간에 입었던 옷은 단순히 냄새나 촉감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진동적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런 에너지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옷을 만지거나 보관할 때 이유 모를 무거움이나 슬픔이 느껴진다면 그 옷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이런 옷을 계속 간직해야 할까요? K씨는 이렇게 질문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옷은 따뜻한 추억과 감사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나요? 아니면 미해결된 감정에 당신을 묶어두고 있나요? 만약 어떤 옷이 당신을 아픔이나 상처에 붙잡아둔다면 그 옷을 떠나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K씨는 옷을 단순히 버리는 대신 의식적인 해방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고통이나 트라우마와 연결된 옷이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선물하라고 권했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은 의식을 제안했습니다. 옷을 정성스럽게 접으며 고인의 에너지를 떠나보낸다고 상상하기, 사랑과 이별의 말을 건네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옷에 담긴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시각화하기. 이런 행동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옷을 슬픔과 고통의 무거운 닻에서 치유와 변형의 도구로 바꾸는 과정이죠. K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우리의 기억을 담지만 그 기억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 결국 과거의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것은 현재의 평화와 미래의 성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옷장은 단순한 수납 공간이 아닌 감정과 기억의 저장고일지도 모릅니다. 사진 한 장이 당신의 기분을 바꿔놓은 적 있나요? 어떤 사진은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지만 어떤 사진은 이유 없이 슬픔이나 무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도 있죠. 에드가 K씨는 사진이 단순히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과 영적 진동까지 함께 담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이미지일까요? 에드가 K씨는 그렇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진이 단순히 외형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정과 영적 진동까지 함께 포착한다고 주장했죠. 특히 고통, 절망, 질병 속에서 찍힌 사진은 그 에너지를 오랫동안 간직하며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미묘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K씨는 잘 선택된 사진이 영감과 연결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사진도 다른 개인 물건처럼 평가하세요. 이 사진은 사랑과 따뜻함, 감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나요? 아니면 상실과 고통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하나요? 만약 어떤 사진이 슬픔을 지나치게 강화한다면 그 사진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K씨는 슬픔이 담긴 사진을 단순히 치워두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라고 권했습니다. 첫 번째, 존중하며 보관하기. 사진을 정리하고 적절한 공간에 보관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두 번째, 의도적으로 재구성하기. 사진의 액자를 바꾸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며 기억을 재해석합니다. 세 번째, 감사와 함께 떠나보내기. 의식을 통해 사진을 떠나보내며 그 안에 담긴 에너지를 해방시킵니다. K씨를 연구한 몇몇 사람들은 사진의 사랑과 긍정적인 의도를 담아 명상하는 것이 사진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바라보며 애정과 긍정의 마음을 담아 명상하면 그 사진은 단순히 고통을 상기시키는 정적 이미지에서 영적 치유와 연결의 다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에드가 K씨는 사진이 우리가 과거와 연결되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사진은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슬픔의 기록에서 치유의 상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석, 옷, 사진에 대해 살펴보면서 에드가 K씨의 가르침 속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떠오릅니다. 물건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담는 감정과 에너지에 따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매개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기 위해 그들의 물건을 간직합니다. 하지만 K씨는 이렇게 말했죠. 진정한 기억은 물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물건들은 어떤 에너지를 담고 있을까요? 그 물건은 당신에게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나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당신을 계속 묶어두고 있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보석, 옷, 사진은 단순히 물건이 아닙니다. 이들은 과거를 치유하고 오늘을 정화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영적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돌아가신 분의 물건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뤘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이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드가 케이시의 가르침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아레볼루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곳에서는 영적 성장과 개인의 변화를 위한 깊은 통찰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담는 사랑과 연결의 에너지입니다. 그 여정은 이제 당신과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저는 알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